안녕하십니까. 광명포스트 대표 권도영입니다. 보도국장 유성일입니다. 대표님, 이번 시간은 네. 최근에 빚어졌던 박승원 광명시장과 시의회 갈등. 네. 결국 어제 봉합이 됐습니다. 100기를 들었죠. 네, 사과를 하고 100기를 들었죠. 네네.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네. 박승원 광명시장이 중점적으로 역점을 둔 이 세계 조례안이 네. 부결이 됐죠. 네. 그래서 지난달 11월 23일 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3개를 부결을 팍 시켰습니다. 이게 부결이 되고 이틀 후에 네. 아침에 개인 페이북에 글을 올렸죠. 네. 시의회를 비난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뭐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야. 네. 묻지마 부결. 묵과하지 않겠다. 묵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잘못된 것을 넘긴다는 건데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잘못된 것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네. 다시 말해서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 잘못된 잘못됐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 3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죠? 네, 뭘 그래 잘못했는지. 첫 번째 조례가 뭐냐면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 네. 두 번째가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고 네. 세 번째는 광명시민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조례안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 말이 좀 어려워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런 거지요. 네. 그 도시공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도시공사에서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기존의 도시공사에서 하던 5가지 사업 네. 중에서 2가지만 하고 나머지 3개는 안 할 수도 있다. 빠져나가려고 좀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은 네. 저는 이게 들여다보니까 저는 이 조례안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시의원들이 좀 더 보완을 하고 지적하는 사항도 저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시에서 이런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네. 또는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괜찮은데 그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현장에서 임대주택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LH에서 하면은 1억 6천에 공급을 하는데 광명시에서 6,700만 원에 공급을 해서 네. 저소득층들에게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향후 자산 가치를 생각해도 저는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기존에 LH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된 거 아니냐 또는 새로운 또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나 인력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도 저는 동의를 하고 또 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광명 시민만을 위한 혜택을 더 주는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서로 찬반에 대한 부분 나름 논리가 있다고 보고 네. 또 소화동에 있는 광명시 소유의 그 주차장 있죠. 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공용 주차장을. 그 주차장에다가 14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네. 그걸 짓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 그거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주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서로 보완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두 번째죠. 지금 이제 광명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5가지 사업들 중에서 현재 지금 2가지 사업만 하고 있죠. 네, 광명동굴 주변 개발하고 네. 도시재생 사업. 네. 요거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 조례 21조에 보면은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 광명동굴 및 주변 개발 사업, 광명시형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도시재생 사업, 집단 칠학 정비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2월에 한다라고 딱 명시를 했죠. 그죠. 이제 이거는 박성현 광명시장이 집권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한 거라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이번에 올린 거는 뭐냐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로 바뀐 거죠. 네. 안 하겠다는 얘기지 할 수도 있다라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조례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시의원들이 지적한 건 뭐냐면 아니 시민을 바라보고 이거를 좀 더 추진력을 갖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벌써부터 지금 안 하겠다는 핑계거리 만들어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의원들이 그죠? 예, 심의할 때 계속 지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례를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고 네. 현재 초등학생들에게만 지급되는 입학 축가금을 중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네, 초등학생은
입학하면 10만 원을 줍니다. 네네. 축하해 이렇게 10만 원 주는데 네. 중학생한테도 이제 내년부터는 네네. 20만 원, 고등학생은 축하금으로 3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초등학생들한테만 지급한 입학 축하금은 2억 7천인데 네, 1년 예산. 네,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이걸 확대를 하면 16억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네.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굳이 이게 급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광명시에서 뭐 무상급식,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고 하는 부분은 네. 더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요. 네. 예로 들면 화장실 있죠. 네. 그 좀 앉아서 재래식 변기라고 하는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네, 양변기가 아닌 재래식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초중고 학교 수가 4분의 1 정도. 전체 한 26% 되니까 거의 4분의 1이죠. 그죠? 네. 26%나 되니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예산을 좀 써야 되지 않냐. 학교 시설을 좀 이렇게 좀 그렇죠. 발전시키는 쪽으로. 네, 그 모든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돈을 예산을 써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100% 공감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평생학습 장학금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부분들인데 네. 너무 설이 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평생학습 장학금에서 이제 그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처음에 그 50만 원, 네, 50만 원 50세 이상 주겠다고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5세 이상 20만 원씩. 바뀌었죠. 네, 갈짓자 행보를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대상이 뭐 약 한 23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1년에 60억씩 해서 8년 동안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8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많이 좀 수정할 게 많은데 계속 좀 밀어붙이고. 그렇죠. 이제 평생 장학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뭐 그 자아실현과 역량 개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지요. 네. 근데 지금 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시크나 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일 배움 카드 이미 있어요, 그죠? 네, 좋은 제도 많습니다. 네, 좋은 제도가 있어서 광명시에서 이걸 홍보를 해서 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죠. 네.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박성훈 시장이 그 동의를 하지 못하고 칼럼을 하나 썼죠. 네, 경향신문에 네, 네, 네. 며칠 전에 칼럼을 썼는데 그 평생학습 장학금이 꼭 필요하다는 그 논리가 제가 볼 때는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죠. 그 핵심이 뭐냐면 정보 격차를 줄이는데 정부도 나서야 되고 그래서 광명시도 평생학습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평생 동안 달랑 20만 원. 받아서 뭔 큰 효과? 이거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전혀 포퓰리즘인데 저 같으면 이름을 평생학습 마중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세 개 지자체가 이 유사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평생학습 이용권, 그리고 뭐 그런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본인 부담금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지자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단 장학금이라는 그런 돈을 주는 거에 대한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시장님 돈 주는 거에 너무 꽂히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가 부결이 된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박승원 광명시장이 이 조례, 세 개의 조례를 그렇게 통과를 원했느냐라고 살펴보니 네, 임대주택 같은 경우하고 이제 중고등학생까지 축하금을 이렇게 늘리는 거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죠. 그리고 평생학습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장학금도 전국 최초. 그러니까 이 전국 최초에 꽂힌 거예요. 아, 그러면 언론들이 좋아하죠. 네, 전국 그러니까. 최초에 꽂혀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박성광 광명시장의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그 뭐 내리에 남는 되게 인상적인 정책이 없어요, 그죠? 저는 있어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 이 슬로건은 확실히 머리 들어옵니다. 아, 슬로건은 좋아요. 네, 슬로건은 좋은데 뭐 하시는 정책은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겠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최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년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게 부결되니
화가 난 거죠. 그죠. 정치인인 우리 박성원 시장님이 정치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예. 그냥 개인 감정이 다분히 있는 네. 묵과하지 않겠다. 묻지마 부결. 묻지마 부결은 뭐 다 이게 지적했는데 뭘 묻지마를. 네, 저는 이제 그 묻지마라는 단어가 지금 상당히 나쁘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좋죠, 그거는. 묻지마, 네. 폭행, 묻지마, 이렇게 쓰여지는 결합되는 그 앞에 수식어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그럼요. 너무 감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시의원들이 묻지마 부결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정말 본인이 이런 스탠스를 취하려고 내년에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꼭 필요했다면. 했다면 사전에 네. 그 시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죠. 아우 시의원들이 100명도 아니야. 딸랑 12명인데. 그렇죠. 설득을 하고 사실은 지금 이게 좀 설있고 부족하지만 네. 내년에 이게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더 보완을 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해주시면. 날 믿어 달라.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생각하는 정치적인 철학이 이런 거니 좀 날 믿어주고 이거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거나 네. 뭐 술을 먹거나. 그럼요. 아니 뭐 식사도 정치고 술 먹는 것도 정치인데. 그럼요. 아니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 전날 네. 그죠? 전화를 해서 통과시켜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해주니까는 삐쳐버리고. 그렇죠. 예. 이게 저는 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가슴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네. 주변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누구와 네. 평소에 누구랑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실까요?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측근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주체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인 리더는 이게 본인의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고 빈약한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측근들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뭔가 좀 주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면은 자기한테 이렇게 좀 아첨하는 사람들을 옆에 놔둔다. 네, 그래서 직언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멀리하고 본인의 의견이 언제나 동조하고 그 추종하는. 그럼 관심배들이 득실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뭐 고전부터 저희가 쭉 살펴보거나 역사를 저희가 되돌아봐도 그런 망조인데.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뭐 박성 시장님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지금 이제 이 사태를 보고 나면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지금 박성호 시장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박성원 시장님이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시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싸움은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시의원의 싸움이잖아요. 네, 이번에 강경하게 이렇게 반대했던 이 저항이었나? 저항했던 분들이 다 민주당 시의원들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 대선에는 안중에도 없다. 라고 그 밖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성호 시장님이 내년 대선에는 안중이 없다. 그죠. 그래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라면 더 조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고 예. 또 신중한 조례를 올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시의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더 고민을 했어야죠. 시민들이 박수 받을 수 있는 이런 네.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우리 그 민주당 시장이 참 정치를 잘한다. 네, 4년 더 하셔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하게 내년 하고 내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를 좀 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돌려주지는 못하겠지만 서잉 보트들한테는 뭐 일정 그렇죠.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소위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그냥 재선에 너무 꽂히셨죠. 그 길에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은 박성원 시장님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장님. 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이렇게 그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갈등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서 네. 지지율을 떨어뜨리냐 그러니까요.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모경 의원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모경 의원도 원칙적으로 음. 그 외부에서 민주당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네. 네, 그렇게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박성원 우리 시장님이 남은 기간 동안 네네. 시민을 좀 바라보면서 네.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 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회기 중인데 광명시의회가 제265회 정례회가 이제 예정대로라면 12월 3일 이제 마지막 폐회를 합니다. 네네. 그때 아직 이제 박성민 시의장의 직권 상정이 남아 있는 상태죠. 네,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뭐 몇 개를 직권 상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안 할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박성민 시의장이 스탠스를 분명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의장은 시민을 바라보고 의장직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다 문제 있어요. 맞습니다. 이 조례안 다 문제 있어서 저는 그 어느 하나도 직권 상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에 원포인트를 하더라도 그렇죠. 수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다음 회기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조례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지적사항을 좀 많이 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개 조례안 중에 어떤 것도 직권 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이 위축이 돼 있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전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이틀 동안 농성하셔서 힘 다 빼셨구나.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좀 전투력을 발휘해서 네. 내년 지방선거도 있지만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박성훈 시장도 지금 어제 12월 1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세 개 조례안이 민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약간 억지성 발언도 했어요. 이게 누가 그렇게 이 시민들의 진짜 생활에 그게 막 지금 막 긴밀하게 이것도 아닌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하는 그 세 가지 사업들 중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구름산 지구 같은 거. 예, 그 기타. 사업 세 개를 뭐 거의 뭐 안 하겠다는 식의 그 조례안인데 이게 민생과 관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님이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바라보고 네. 이렇게 적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일 예정대로라면 내일 이제 패배합니다. 폐회를 하니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렇게 원칙적 모습을 끝까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마 말씀을 뭐 드리고 싶습니다. 사과했다고 그냥 뭐 선심성으로 직권 상정시키고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 시의장 내려와야 되고요. 아, 그리고 그럼요. 시의원들도 본인 저기 옷 벗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하실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나요?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그러면 내일 폐회식 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또 영상을 네, 저희가 이제 내일 폐회식에 또 뭐 저희가 언급한 그 세계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예, 네. 다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켜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